수학에는 연산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의 연산법칙이라고 하면은 사칙연산을 대부분 가장 기본적으로 봅니다.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숫자는요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집합에서도 연산이라는 걸 합니다. 합,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렇게 집합의 종류를 만들면서 연산이라는 걸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했던 것처럼 집합에서도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심지어 분배법칙까지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드모르간이라는 아저씨가 모르간이라는 아저씨가 만들었던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것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연산을 품고 이번 단원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집합은 첫 번째 합집합이라는 게 있고요. A 합집합 B 이렇게 씁니다. 두 번째 교집합이라는 애가 있어요. A 교집합 B. 세 번째 여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A의 컴플리먼트. 네 번째 차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A 빼기 B. 얘네들은 이제 각각 집합에 대한 표현이고요. 합집합이라는 거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으면 A도 되고 B도 돼. 얘가 합집합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A 합집합 B라는 거는 X를 원소로 갖는데 이 X는 A에 있어도 되고 B에 있어도 돼. 이 조건이야. 그 다음에 교집합 A 교집합 B는요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교 뭐겠어? 만날 교자야. 우리가 교점할 때 그 교야. 두 집합이 만나서 생기는 부분, 요 녀석을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A 교집합 B는요 X를 원소로 갖는데 X는 A에도 들어있어야 되고 B에도 들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부분집합을 얘기할 때 경우의 수랑 관련을 조금 지어서 공부를 했었어요. 2의 거듭제곱을 표현할 때도 경우의 수. 이것도 약간 경우의 수랑 비슷해. 왜? 또는 이라는 게 우리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 무슨 법칙이야? 합의 법칙이지. 그 합이야.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수학을 전공하는데, 선생님 대학교에 수학을 전공했는데 1학년 1학기에 집합론이라는 걸로 집합에 대해서만 한 학기 동안 배워. 그 녀석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논리에 대해서 배우거든. 집합과 명제에 대한 게 한 학기를 배우는데 논리에 대한 이야기에서 논리는 두 가지가 나와. 논리합과 논리곱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해. 논리합에 대한 기호가 이렇게 V라고 표현하는 거고 논리곱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기호야. 이 기호를 집합에서 가져오면서 부드럽게 쓴 것뿐이야. 그러니까 U는 아니야. 이렇게 기호야. 학시. 넌 무슨 의미로 학원을 다니냐? 숙제도 안 해. 와서는 자. 내가 그래서 저번에 뭐라 그랬어 엄마한테. 진지하게 생각해. 정말 널 위해 하는 말이야. 주식을 들어. 아무리 그거에서 마이너스 쳐먹어도 학원에서 그냥 날리는 거보다는 이득이야. 100% 손실은 없거든 주식에. 너 근데 지금 100% 손실일 수도 있어. 성공해. 어떻게 내가 이 얘기 어머니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려? 어머니한테? 내가 직접? 숙제는 안 해. 학원 오면 자. 남기면 그냥 끄적대다가 집에 가. 채점도 안 해. 마음대로 풀어. 채점하면 많이 틀려. 학원이 너에게 주는 도움이 없어. 그렇게 봐도 소용없어.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시켜. 내가 뭐 잘못된 것 같으니?
근데 가르친 대로도 풀지도 않아. 무튼 그래서 또는 이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 뭘 씁니까? 합의 법칙을 쓰죠. 그 합입니다. 합집합. 이 기호가 어려워? 그러면 합집합에 합집합 이렇게 생각해서 기호 이렇게 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도 그리고 AND의 개념이 등장하면 뭐 했어? 곱했다고. 그치? 그런데 얘는 곱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녀석의 어원 자체가 기호의 시작 자체가 뭐에 대한 이야기야? 논리 곱에 대한 이야기야. 동시에 일어날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래서 요 기호를 쓴다. 이게 교집합이다. 교집합이다. 기호 헷갈리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거 소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걸 쳤습니다. 이게 교집합. 이 합집합과 교집합은 되게 큰 특징이 있는데 자리를 바꿔도 성립해.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어떻다는 얘기야? 같은 이야기야. 어차피 다 색칠할 거니까.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순서가 바뀌어도 결국 물어보는 건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덧셈하고 곱셈 같은 그런 느낌이야. 덧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는 것처럼, 곱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는 것처럼 얘랑 얘도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다 성립을 합니다. 그럼 여집합은 어떤 거냐? 동현아, 여사건 기억나? 여사건? 네. 여사건이 무슨 뜻이야? 전체에서 그렇지. 전체에서 원하는 거 말고 다른 그렇지. 반대의 경우를 빼는 거야. 빼고 나머지 거에 대한 우리가 확률과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 여사건이라 그래. 거기서 말하는 여, 이게 남을 여자야.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해. 나머지 부분의 집합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A가 아닌 녀석들을 구해달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집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는 걸 하나 끌어올 건데요. 전체 집합을 U라고 씁니다. 유니온의 앞글자입니다. U라고 씁니다. 그래서 큰 주머니 얘를 전체 집합 U라고 하고요. A는 항상 요 안에 들어있는데 A의 여집합은 A가 아니네 라는 뜻이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A의 여집합은요 X바 X는 전체 집합에는 들어가지만 X는 어디에는 들어가지 않아? A에는 들어가지 않아 라고 써주는 겁니다. 또는 그냥 A가 아니야, A는 안 들어가 라고 써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여집합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럼 차집합은 무엇인가? 애플이야. 사과를 베어 먹는 거지. 그 모양 나온다는 거. 차집합은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A라는 애한테서 B를 빼서 가져가겠대. 그럼 뭐겠어? 한 입 베어 먹은 모습만 남겠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즉 얘는 우리가 조건제시법을 쓰면 A 차집합 B는요 X과 X는 A에는 들어가지만 B에는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B에는 안 들어가는 애. 얘를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함되지 않아요, 속하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우리는 뭐를 쓰니? 여집합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그리고가 들어있어. 그럼 얘는 A 그리고 교집합에 B에는 안 들어가, B에는 안 들어가 라는 이 기호와 이 기호가 같은 기호다 라는 걸 써먹어요. 요 조건제시법 때문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친구도요 전체에는 들어가지만 A에는 들어가지 않아, 이거와 A의 여집합이 같다라고 한 거고, 교집합의 여집합 뭐랑 같아? 차집합과 같으니 얘는 전체에서 A를 뺀 거와 같네 라고도 쓸 수가 있다
이 기호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아까 방금 얘기했죠.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가능합니다. 즉 법칙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심지어 교집합과 합집합은요 분배 법칙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집합이라는 녀석을 봤을 때 A 차집합 B는 이렇게 그리는데 B 차집합 A는 어떻게 그려야 돼? 라고 하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B에는 들어가지만 A에는 들어가지 않는 누가 되겠어? 얘가 될 거란 말이야. 자리 바꿨더니 어때? 그림이 달라졌지? 이렇게 되니 얘는 교환 법칙 성립해 안 해? 안 한다. 우리가 연산에서 법칙들을 사용하면서 연산을 풀어나갈 건데 차집합은 그냥 연산을 때려박을 수가 없는 애야. 근데 계산은 하라고 시킨단 말이지. 왜? 차집합을 뭐로 고칠 수 있으니까. 교집합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럼 차집합이 어떻게 교집합으로 바뀌는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건 우리가 100번 쓰는 것보다 말로 외워야 해.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꾼 거야.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또는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왔다 갔다 와리 가리 다 칠 거야. 요것들을 기본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결합 법칙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했고요. 분배 법칙 좀 한번 알아볼까?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 우리가 덧셈에 대한 법칙,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라는 표현을 써. 그냥 교환 법칙, 그냥 결합 법칙이 아니야.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럼 분배 법칙은 그런 말을 써? 안 써?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 이런 말 안 써.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 이런 거 안 쓴다고. 왜?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은 같은 연산끼리 하는 짓이고 분배 법칙은 기본적으로 다른 연산끼리 하는 거야. 중학교 때 뭘 배우냐면요. 중학교 1학년 때요. A 곱하기 B 더하기 C 라고 있었어. 그럼 동현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 분배 법칙 쓰면은? A, B, A, C. 그렇지. A 곱하기 B 해주고 A 곱하기 C 해준 다음에 뭐 해주겠다? 더 해주겠다. 이게 분배 법칙이라. 집합에서도 마찬가지야.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렇게 얘랑 얘의 연산이 다른 경우에는요. 얘랑 얘랑 먼저 교집합해주고 얘랑 얘랑도 교집합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합집합을 할 거야 라고 할 거고 이런 모양도 당연히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 더 연산이 바뀌는 밖에 합집합이 있고 안에 교집합이 있어도 얘랑 얘랑 연산하는 A 합집합 B부터 하고 얘랑 얘랑 하는 A 합집합 C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집합 하겠다. 요 녀석이 분배 법칙. 그러면 교환, 결합, 분배 그 다음 드모르간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 법칙은 뭐 A 합집합 C, B 이런 애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 전체에다가 C 컴플리먼트를 씌우는 경우. C가 무슨 뜻이었어? 여집합, 나머지 부분. A가 아닌 애. A 합집합 B가 아닌 애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는 연산인데 요 녀석은요 반대의 개념입니다. 이 C가요. A가 아니어야 돼. A의 반대 개념. 얘는 요 녀석의 반대 개념인데 얘는 각각을 다 쪼갤 수도 있다고. 반대의 개념. 얘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애를 합하지 말고 교집합해라. 이렇게 가자. 그러면 A 교집합 B라는 애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겠어? 동현 한번 불러볼래? A, C, 여집합. B도 여집합인데 교집합 말고 뭐 해주라? 합집합 해줘라. 이런 개념이야. 하나만 더 써볼까? A 여집합, 합집합 B라는 녀석의 여집합.
현우야 이건 어떻게 될까? A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 반대의 반대. 원상태. 그렇지 원상태지. 그 유치한 장난들 많이 했잖아. 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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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의 반사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응. A가 아니었는데 다시 아니라고 했으면 요 녀석은 반대의 개념이 뭐가 돼야 되고 A가 돼야 되고 얘는 B의 여집합이 될 거고 합집합 아닌 교집합이라고 할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럼 건아 얘는 어떻게 될까? A 여집합. 그래 어제도 이걸 똑같이 대답하는 거였어. A의 여집합 더하기 B의 여집합이라고. 자 지금 집합에 관련된 겁니다. 집합에서 덧셈은 없잖아. 그치? 얘는 뭐로 가야 돼? 일단 얘가 바뀌어야 돼.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고 나서 여집합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차집합 상태로 연산이 안 돼. 무조건 요걸로 바꾸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가 A 여집합 교집합 말고 B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 이렇게 되는 얘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 더 우리가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얘는 나중에 집합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B라는 녀석 안에 A가 있을 때 B라는 녀석 안에 A가 있을 때, 즉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요거랑 같은 뜻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외우고 가는 거예요. 이거. 이유는 다 설명해 줄 건데 그 같은 걸 매번 구하지 않고 나열할 겁니다. A가 B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 A 합집합 B 하면 요 녀석과 이 전체를 합하면 뭐가 딱 돼? 그냥 B가 돼버리지? B가 나오고요. A 교집합 B 하면은 얘랑 이 녀석이 겹치는 거 누가 겹칩니까? 얘만 겹치죠? 그래서 얘는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요? 이 작은 거가 있었는데 이 큰 걸로 싹 없어버렸대. 얘를 다 지워버렸어. 그럼 남아 안 남아? 안 남잖아, 그지? 얘는 공집합 때문에. 그 다음에 여집합 씌우면요 반대니까 작은 놈이 커지고 커진 놈이 작아져야 돼. 이 순서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작은 놈의 여집합과 큰 놈을 합하면 작은 놈의 바깥 부분과 큰 놈을 합해버리면 결국 색칠은 다 하게 되는 전체 집합 나옵니다. 이 5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한쪽 빈 자리에다가 이거 적어주세요. 이건 어떨 때야? 포함관계가 있을 때만 성립하는 거야. 포함관계가 있을 때는요 합하면 큰 놈, 교집합은 작은 놈,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 여집합 씌우면 방향 바뀌고 작은 놈의 여집합에 큰 놈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야. 문자가 A랑 B가 바뀔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기호도 바뀔 수가 있는데 큰 거 작은 거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걸 나열할 수 있어야 돼. A라는 애가 이렇게 있었고 B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A 교집합 B는 어떻게 돼? 동현아? A랑 B가 뭐 한 부분 찾는 거야? 교집합은 겹치는 거 찾는 거. 교잖아, 교. 겹치는 거 찾는 건데 겹치는 거 있니 없니? 없지. 이런 걸 우리는
겹치는 게 없어 라고 공집합이라고 쓰고 A와 B는 서로 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A와 A가 아닌 녀석 교집합하면 뭐 돼야 돼? 이게 공집합 되죠? A랑 A가 아닌 녀석이 겹치나? 안 겹치잖아. 그러면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될까? 자, 전체 집합이 있었는데요. A가 얘입니다. A라는 애랑 A가 아닌 애를 합치면 뭐가 된다고? 맞아요. 전체 집합. 요 정도 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 풀어 가자. 필수 1번인데요. 겁나 귀찮은 겁니다, 이거. 자, 세 집합 A, B, C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녀석은 3, 5, 7이라고 나와 있고 B라는 애는 4랑 9 사이에 있는 정수 5, 6, 7, 8이라는 애야. 그 다음에 C라는 애는요 12의 양의 약수 1, 2, 3, 4, 6, 12라는 애겠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1번 A 교집합 B 합집합 C라고 했으니 일단 B 합집합 C부터 찾으래요. 얘랑 합집합은 뭐야? 싹 다야, 싹 다. 1, 2, 3, 4, 5, 6, 7, 8, 12. 요 녀석이 A 합집합, B 합집합 C다. 그 녀석한테 A인 3, 5, 7에 뭐를 구하래? 교집합 구하라고 했잖아.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또 얘랑 뭐 한 부분 찾아라? 겹치는 거 찾아라 했더니 3, 5, 7 요렇게 겹치겠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합집합은 큰 거니까 나중에 합해주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어. 분배 법칙 쓰면은 A 교집합 B 먼저 해주고 A 교집합 C 먼저 해준 다음에 합하는 건 어떨까? 라고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A랑 B랑 겹치는 거 뭐 겹쳐? 5랑 7 겹치지. 그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할 수 있다고. 5랑 7 겹치고 그 다음에 A랑 C 얘랑 얘가 겹치는 거 뭐 겹칩니까? 3 하나 겹치죠. 그리고 합하면 싸그리 다 쓰기로 했으니 얘가 더 깔끔하다라는 거야. 근데 알고 푸나? 모르고 푸니까 복잡한 거지. 그 다음 얘도 한번 구해볼 건데 얘도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번에 선생님은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 볼 거다. 세 개짜리의 벤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아까 A랑 B랑 겹치는 거 A랑 B랑 겹치는 거 뭐 있었어? 5랑 7 있었지? 그 다음에 A랑 C랑 겹치는 거는 3 있었어. 그런데 B랑 C랑 겹치는 거는 뭐 있어? 하면은 6 하나 겹치네요. B랑 C는 6 하나, A랑 C는 5랑 7, A랑 B, 그 다음에 A랑 C는 3. 셋 다 겹치는 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A의 나머지는 없네. 여기 비어있고 5, 6, 7, 8 이렇게 있겠고 C는 1, 2, 3, 4, 6, 12. 되게 욕심이네. 많이 갖고 있네. 여기는 기도 메타야. 자, A 교집합 B 얘입니다. 요 파란색과 C를 합하겠대. C라는 애 얘잖아요. 즉 색칠된 애들은 다 쓰겠대. 요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은요? 1, 2, 3, 4,
5, 6, 7, 12 개 많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저렇게 연산으로 푸는 방법. 연산을 우리가 분배 법칙 쓰는 방법. 연산뿐만 아니라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까지 표현해드렸습니다. 2번. 서로 소인 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 겹치는 게 있으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즉 두 집합 A랑 B를 나타냈을 때 안 겹치는 애를 찾아줘 라고 한 거죠. 뭐. 가봅시다. x가 원소인데 x 빼기 1이 0이랴. x는 얼마야겠어? 1이다. A의 집합에는 뭐가 들어있겠어? 1 들어있고요. B는요, 얘만 족해야 됩니다. B 안에는 뭐 있습니까? 플러스 1도 있지만 마이너스 1도 있어야겠죠? 어머나 둘이 멀고 뭐가 겹쳐? 1이 겹치네. 두 번째 A라는 애는요, 지금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가 있습니다. B라는 애도 우리가 표현을 하려고 그랬더니 B라는 애는 자연수다 뭐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B를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B는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돼. 근데 A는 4이거나 마이너스 4요. 얘는 포함을 안 했는데 얘는 딱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우리 흰색과 빨간색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게 서로 본 거야. 의미 아닌 정수 0, 1, 2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자연수 1, 2 이거니까 겹치는 거 있을 거고요. 2의 배수 얘는 3의 배수에서 1 더하는 건데 이미 얘는 2, 4, 6 이렇게 가고, 얘는 1 집어넣는 순간 뭐부터 시작해? 4부터 시작하지? 이미 4가 겹치는 거야. 3의 배수와 8의 배수는 뭐가 겹쳐? 24가 겹치겠죠? 그래서 서로 보는 뭐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3번.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연산입니다. 자, 12 이하의 자연수에서 A는 짝수 2, 4, 6, 8, 10, 12까지. B는 3의 배수 3, 6, 9. 전체 집합이 있었어요. A가 있었고요, B가 있었습니다. 둘 겹치는 거는 6이고요. A에만 있는 건 3이랑 9, B에만 있는 거는 2, 4, 8, 10, 12까지. 그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은 녀석도 쓰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을 다 표현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A 합집합 B가 아닌 거, A 합집합 B가 아닌 거, 얘네가 아닌 거, 즉 밖에 있는 거 얼마? 1, 5, 7, 11 이렇게 하겠습니다. A 교집합 B가 아닌 거, A 교집합 B가 뭔데? 6이지? 6 빼고 나머지 1, 2, 3, 4, 5, 7, 8, 9, 10, 11, 12까지. 그 다음에 A 여집합 차집합 B야. 자, 이 녀석 풀기 전에 선생님은 뭘 쓸 거냐면요, 연산 쓸 겁니다.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A 여집합과 이 녀석 B 갖다 쓰면 이 녀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한 번 더 드모르만 더 쓸까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과 또 같겠다. 그랬더니 얘랑 모양이 어때졌어? 같아졌죠? 그래서 같은 답 나옵니다. 그럼 확인 한번 해봐야겠지? A의 여집합은 이만큼이야. A가 아니네. 거기에서 B를 뭐 하겠대? 빼버리겠대. 그럼 이 파란색에서 이 부분을 빼면 뭐만 남아? 이 부분만 남는다고. 결국 A 합집합 B의 여집합과 어떤 경우? 같은 그림이 그려지겠다. 얘도 해봅시다.
얘는요 B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A 여집합에 여집합 교집합에 여집합 갖다 썼고요. 반대가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요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나올 거고요. 교집합은요 무슨 법칙?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엄마 이거 다시 뭐랑 똑같아졌어? A 차집합 B랑 같아졌죠. A에서 B를 빼라. 얘만 남겠다. 3, 9다. 쉽지 않죠? 어? 아닌데? 아, 왜 아니지? 3번 왜 아니지? B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 선생님 응? 2번도 2번도 아니라고? 12가 안 들어오고 아씨 왜야? 성엽이 선생님이 12 안 써줬죠? 빡치네 12 요 녀석 안 들어가겠다. 그래도 A 차집합 B 교집합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잘못된 거 아닌가? B 너무 충격이다. 너무 충격이야. 나 지금 되게 충격적이야. 왜? 나 뭐 잘못했게? 완전 잘못했지. 너네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지. A라는 애가 짝수야. B라는 애가 3의 배수인데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썼어? A랑 B를 완전 바꿨었지? 저기 하기가 너무 싫어졌네. 그러면 어차피 1번하고 3번하고는 똑같아. 어차피 합집합이라서 A, B 자리가 바뀌어도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A, B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얘가 안 돼 연산이라. 그치? 그럼 이 녀석만 좀 바꿀게. 얘가 B, 얘가 A여야 하니까 결국 우리 아가 원하는 거는 A 차집합 B 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 2, 4, 80이다. 미안합니다. 헷갈리게 선생님이 얘를 잘못 썼네. 난 이런 걸 잘 틀려. 너희들은 연산을 잘 틀리는데 난 이런 걸 잘 틀립니다. 쏘리. 넘어갑니다. 필수 4번.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집합의 연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엔 꼭 잘 써야지. A랑 B에 대해서 B라는 애가 1, 2, 4, 5 A 교집합 B가 2, 5 합집합이 J일 때 A를 구하래요. A가 있었고 B가 있었는데 B 안에는 1, 2, 4, 5가 있어야 되는데 둘 겹치는 여기랑 여기에 2랑 5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 B는 누가 채우겠어? 1이랑 4가 채우겠지? 그런데 A 합집합 B 싸그리 다 써봤더니 얘네들이 다 들어있어. 그럼 요거 말고 나머지는 여기가 채울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또는 A 합집합 B에서 요만큼만 빼버리면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누구랑 누구만 빼면 얘랑 얘만 빼면 A가 등장하겠다. 2, 3, 5, 6, 7이다. 즉 3, 5, 6, 7이 여기 들어있어야 돼. 되셨죠? 자, 그 다음 필수 5번입니다. 이런 거 비슷한 거 우리 했었어.
조건을 따져가면서 문제풀이 했던 거. 이 문제는 90% 나오는 거야. 어느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A랑 B가 있는데 A 교집합 B가 뭐랍니까? 2랑 5랍니다. 그러면 요 안에도 뭐랑 뭐가 있어야 되고 2랑 5가 있어야 하고 요 안에도 2랑 5가 있어야 한대요. 근데 2는 여기 있잖아? 5가 어디 있어야 됐어? 얘가 5여야겠지. 아, A제곱 더하기 4가 얼마여야 되는데 5여야 한대. 그럼 A제곱이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그럼 첫 번째 A가 뭐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 A가 뭐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지. A가 1이 되는 순간 A라는 집합은 2, 3, 5라고 해서 2랑 5를 가지고 있고 B라는 녀석의 집합은 1 집어넣으면은 2, 4, 5가 되어서 어머나 2랑 5를 가지고 있네. 아, A는 1이 될 수 있겠다.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면 A라는 집합은 2, 3, 5가 되어서 2랑 5를 갖고 있는데 B라는 집합은 대입하면 마이너스 대입하면 0, 4, 1이 된단 말이지. 2랑 5 어딨어? 없어. 그러니 얘는 되는 게 아니겠다. A는 얼마겠다? 1이겠다. 이렇게 조건 따져가는 문제가 등장해주겠죠. (6번) 자, 이 연산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전체의 여집합, 전체가 아니래. 그런 게 있어? 없겠지.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야. 그럼 반대로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 전체 집합이 되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건데 그럼 A라는 놈이 공집합 안에 들어가니? 라고 물어본 거야. A가 공집합 안에 들어가? 아니지. 공집합이 모든 집합 안에 들어가는 거지. 이해 안 되죠? A 합집합 B 커져 작아져. 합집합인데 커져요. 그게 A 안에 들어가? 그래 안 돼. A 교집합 B 커져 작아져. 작아요. 그건 B 안에 들어가? 네. 왜냐면 A, B 교집합 얘는 당연히 B 안에 있잖아. 일부분이잖아. 그래서 얘는 되는 거야. 얘는 교집합하면 큰 거 나와야 돼? 작은 거 나와야 돼? 작은 거 나와야 돼. 왜 선생님 그 얘기를 합니까? 전체 집합 무조건 B 여집합이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어야 돼. 교집합하면 작은 거 나와야 되는데 B의 여집합인데 얘랑 같다라고 할 수가 없겠고 얘는 A 합집합 B 지가 아무리 잘해봐라 전체가 되지 않는 이상 얘가 들어갈 일은 없겠지. 하지만 A 합집합 B가 전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성립을 하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 얘는 안 된다라고 봐야 되네요. 3번이었어요. 자, B가 A 안에 들어갈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뭐 문자의 순서가 바뀌었어. 그치? 자, B가 A 안에 들어간대. 이럴 때 5가지가 같을 건데 합집합하면 어떤 거? 큰 거 나오고 교집합하면은 뭐가 나오고? 작은 거 나오고 여기서 작은 게 B니까 그 다음에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버리면 뭐 됐고? 공집합 됐고 얘네들 여집합 씌우면 순서가 어때요? 바뀌고 그 다음에 작은 거의 여집합과 큰 거를 합하면 전체 집합 되더라. 이 5개에서 그냥 찾으면 돼요. A 교집합 B 뭐 돼야 돼? B 돼야 되네? 맞는 거. A 합집합 B A 돼야 되네? 틀린 거. B 차집합 A가 공집합. 그러니 3번은 틀린 거. 4번 A의 여집합 그런 거 안 했어. 얘도 바뀌어있죠 순서? 맞는 거 몇 번 뿐이다? 1번 뿐이다. 8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도요 우리가 포함관계 부분집합할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A라는 애가 저렇게 되어 있고 B라는 애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A 교집합 X가 X래.
교집합하면 큰 거 나와야 돼, 작은 거 나와야 돼? 교집합? 작은 거요. 작은 거 나와야 되는데 A랑 X랑 교집합에서 X 나왔대. 그 얘기는 누가 작은 거? X가 작은 거라는 거지. X가 A 안에 들어가 이 뜻인 거야. 그런데 A 차집합 B랑 X랑 합했대. 합하면 큰 거 나와야 돼, 작은 거 나와야 돼? 큰 거 나와야 되는데 누가 더 큰 거래? X가 더 큰 거래. A 차집합 B가 X 안에 들어간대. 그럼 X라는 애는 A 차집합 B를 부분집합으로 가지면서 누구 안에 들어있어야 된대? A 안에 들어있어야 된대. A 차집합 B는 A의 원소에서 얘네들을 뭐한 애들? 뺀 애들이니까 A, B, C는 반드시 갖고 있으면서 A, B, C, D, E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지. 그럼 이 녀석의 부분집합 중에서 뭐는 반드시? A, B, C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니까 X가 될 수 있는 애들은 2의 몇 제곱? 2제곱 깨겠다. 4개다. 여기까지고요. 과제는 149페이지까지입니다. 형 시험 봐야 돼. 이 단원들 다 시험 봐야 돼. 시험 봐야 되잖아. 너 시험 안 봐? 학교에서? 네 중간고사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니 누가 말해도 유비책 검사를 제일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떻게 네가 시험이 제일 빨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고. 꾸준히 따라오면서 해. 많이 하면 되고. 그래 다음 주부터 선생님은 시험 기간의 각오로 너희들하고 들어갈 건데, 그래서 다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 주말에 웬만하면 이제 내가 콜 할 건데, 안 오겠다라는 건 시험 대비 크게 신경 안 쓴다라고 판단할 거야. 그렇지 않아? 뭐 사정 다 봐가면서 어떻게 공부해? 그러면 아니야, 사정 봐가면서 공부해야지. 내가 사정 봐주면서 공부할게. 딱 그 정도 점수 나오는 거다. 알겠지? 40에서 50 정도 나오면 만족 아니야? 그 정도로 봤잖아. 지금 40점대 50점대 아니야? 그럼 기말에도 2학기도 그 정도 맞으면 감사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똑같이 하면 똑같이다. 똑같이 했을 때도 우리 그때도 하늘의 기운을 빌려서 맞힌 애들 있잖아. 근데 그게 실패하면 개망하는 거야. 형은 마킹 연습이나 하자.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